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백허현입니다. 오늘 교감을 나눠볼 아이는요, 이름이 도은이에요. 도은이의 사후 교감입니다. 도은이 견주께서 주신 질문은, 혹시 엄마가 다른 강아지 키우면 도은이가 많이 서운할까? 라고 한번 여쭤주세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고요. 요청의 말로는, 도은이가 다시 환생해서 다시 엄마에게 와주면 좋겠어. 엄마가 꼭 찾을 거야 라고, 도은이에게 전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의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도은이를 만나러 여행을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사방이 어둡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제가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아래로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많이 흔들리고 계속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런 어둠의 터널을 제가 롤러코스터 같은 걸 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계속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오는데요. 넓은 강 위로 제가 수면 위로 상승해서 올라왔습니다. 그 앞에 나무들이 울창한 숲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둘러보니까요, 나무가 한 그림자가 50m 이상 되는 정말 높이가 큰 나무들이 사방에 계속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이는 게요, 우리가 하늘을 가린다고 하잖아요. 정말 하늘을 가릴 만큼 나무들이 그렇게 빽빽하게 높이가 높은 나무들이 쭉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계속 그런 것들을 보고 도은이가 어디 있을까 라고 보는데, 도은이가 저 앞에서 저를 기다립니다. 숲길이 있고요. 도은이가 저 앞에 있는데 저한테는 오진 않아요. 저보고 오기를 바라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요. 저와 눈이 마주치니까 도은이가 뒤돌아서서 천천히 앞을 앞서고 있더라고요. 저를 안내한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바로 도은이를 쫓아서 걸어갔습니다. 앞장서서 이제 도은이가 가고요. 제가 뒤에 이제 숲을 속을 천천히 따라가서 보니까 도은이가 들어간 어느 한 곳으로 들어가는데, 숲속 안쪽으로 들어가는데요. 아무런 구조물은 없어요. 온전히 자연숲인데요. 도은이가 지내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숲풀 속에 이렇게 조그마한 구멍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강아지 집 같은 구멍이 있는 거예요. 도은이만 왔다 갔다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이글루 모양처럼 생겼는데요. 자기가 이곳에서 머무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도 여기가 도은이가 머무는 곳이구나 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느껴봤죠. 공기도 신선하게 느껴지고요. 하늘도 너무 높고요. 그리고 가끔 새들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그런데요, 정말 여기는 지금 아마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빽빽한 아마존 같은 현실적인 컬러, 지금 보이는 것들이요, 현실적인 나무, 현실적인 컬러들만 보입니다. 직감적으로 얘가 지금 어디 차원이 약간 우리 지구별하고 가까운 차원에 있다라는 게 그냥
느껴집니다. 뭔가 제가 좀 더 다른 이거보다 좀 더 높은 차원에 가면요. 칼라라든가 모양이라든가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하고 좀 다른 차원의 것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냥 이건 제 어림짐작이긴 한데요. 지구별을 떠난 지 얼마 안 된 영혼 같은 경우에는 약간 머무는 차원이 실제의 지구와 같은 비슷한 유사한 환경의 차원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는 그건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근데 제가 지금 느낀 건 그래요. 도훈이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 도훈아.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데요. 그냥 딱 알 수 있어요. 풀이 죽어 보입니다. 제가 이때가 사후교감 하면서 뭐랄까 딱 막 이렇게 반가워하지 않고 우울해하고 있는 아이들은 정말 손에 꼽을 만큼 별로 그렇게 흔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지금 같은 케이스는 풀이 죽어 보여요. 이 아이를 안녕하고 인사를 나누면서요. 보통의 경우에는 아이의 성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들이요. 저절로 알게 되거든요. 그냥 딱 보고 인사 나누면 어떤 아이였구나라는 게 그냥 이렇게 알게 돼요. 근데 지금 이 아이는요. 기쁨이나 즐거움 같은 느낌이 전혀 전해지지가 않아요. 지금 이 아이는요. 공허한 상태예요. 아이가 지금. 내가 물었습니다. 전혀 그런 느낌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 지내는 거니? 라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런 생활은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네요. 애쓰고 있지만 즐겁지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제가 이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 느낌도 별로 그렇게 어떤 여기에서의 생활이 행복하다든가 즐겁다든가 재밌다든가 어떤 긍정적인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아이가 또 실제로도 애쓰고는 있는데 즐겁지가 않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 그러고 있는 찰나에 저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을 빨리 떠날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요. 뭔가 이렇게 좀 서두르는 느낌이 좀 듭니다. 엄마가 전해달라는 말도 있고 물어봐달라고 한 이야기가 있어서 도훈이에게 전화로 왔어 라고 제가 온 목적을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얘가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제가 느낀 건요. 지금 내가 20대 청년하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가 뭔가 어떤 목적을 지금 갖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엄마가 다른 강아지 키우는 거 고려 중인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엄마의 질문을 전했습니다. 제가 들은 대답은 이렇습니다. 불편한 마음입니다. 속상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합니다. 뭐랄까 자기의 자리를 빼앗기는 기분? 그런 염려? 서운하다는 거하고는 완전 다른 느낌입니다. 엄마는 서운한지도 물어봐 달라고 하셨는데요. 서운하다는 느낌 그런 자체가 느껴지지 않고요. 안타까운? 네. 그리고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언어가 아닌 오로지 감정으로만 저에게 지금 대답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보다 감정은요.
좀 더 진화된 대화법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뭐랄까 웃으면서 거짓말도 할 수 있잖아요. 말이라는 거는요. 근데요. 감정은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말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고급스러운 그 언어 기술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온전히 좀 그렇게 받았어요. 소리로 들은 게 아니라 가슴으로 받은 대답이에요. 아이는 좀 더 저에게 진실되고 본인의 좀 더 뜻깊은 마음을 대답을 하고 싶어서 마음으로 대답을 나에게 전해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알겠어. 너의 마음이 어떤지 내가 엄마에게 어떻게 전해줘야 될지 알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가 꼭 전해주었으면 하는 말인데 잘 들어주었으면 좋겠어. 엄마는 도훈이가 환생해서 다시 엄마에게 와주면 좋겠다고 엄마가 꼭 찾을 거라고 전해달라고 부탁하셨어 라고 엄마의 요청의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두 가지의 그 감정이 느껴집니다. 초조함, 다짐, 그리고 목적. 이런 것들이 감정으로 느껴집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언어적인 대화가 아닌 감정이란 걸로 이 단어들을 뜻하는 감정들이 저에게 와닿습니다. 초조함, 다짐, 목적, 이러한 것들이요. 내가 엄마에게 전할 말이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잘못으로 엄마에게 멀어진 거라 너무 속상하답니다. 내가 고집부리지만 않았어도 지금 이렇게까지가 안 됐을 건데 라고 후회합니다. 다시 돌아갈 거야. 돌아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에게. 그래서 그렇죠. 그럼 잘 됐다. 엄마가 꼭 도훈이 찾는다고 했으니까 다시 엄마에게 돌아와주면 엄마도 기뻐할 거고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조금 더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환생에 대한 어떤 개념이나 그걸 또 내가 전할 때 듣는 사람의 입장을 전 늘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라는 개념을 전 되게 기다릴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기다렸어요. 어떤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해서 대답을 조금 더 기다렸거든요. 별로 특별한 대답이 오질 않더라고요. 감정도 그렇고 이미지나 어떤 것들 정보를 기다렸는데 얘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하나의 순간 같은 이미지가 반듯하고 보였는데요. 엄마도 그렇고요. 아이도 그렇고요. 겨울 같은 이미지가 보였습니다. 네, 분명 겨울 같은 이미지였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다시 엄마랑 만나면 겨울에 만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 제가 이때가 공부한 것 중에요. 이런 애니멀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하기 전에 직관에 대한 공부를 따로 개인적으로 한 몇 년 정도 공부를 계속 했었거든요. 따지고 보면 애니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도 직관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내가 의문을 던졌을 때 떠오르는 생각, 느낌, 감정, 과거 정보, 냄새, 소리 모든 것들이 그 질문의 답이다 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내가 겨울에 대한 엄마와 아기가 같이 있는 눈발이 떨어지고요. 엄마 손에 장갑같이 뭔가 낀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겨울이구나 라고 알게 된 겁니다. 물론 이거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말해서 굳이 좋을 일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의 입장으로서는 말 안 하는 게 사실은 나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마음입니다. 어쩌면 그런 마음이 무의식적으로 정보가 됐을 수도 있어요. 모든 애니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런 정보를 맹신할 건 없어요. 그렇다고 무시할 것도 없고요. 단지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는 어머니나 또는 구독자분께서는 애니멀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그걸 맹신할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내가 이 영상을 봄으로써 얻는 게 있다면, 마음 따뜻함이 얻는 게 있다면 그걸로 위안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저는 정보를 전달하는 전달자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정보, 이미지, 모든 그것이 내 해석하고는 다를 수 있거든요. 나는 모르는 정보지만 받은 게 뭔지 모르지만 내가 이걸 건네주면은 받아보는 사람은 이게 뭘 뜻하는지 알아채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받아도 이게 뭘 뜻하는 게 몰라도 받은 거라면 일단은 전해주거든요. 마지막 부분에 대답을 기다려서 좀 더 기다렸을 때 내가 얻은 대답은요. 겨울이었습니다. 교감은 이렇게 해서 마쳤고요. 원하시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그리고 많이 공유도 좀 부탁드립니다. 무료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요. 저희 블로그 공지에 보면 진짜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꼭 한번 읽어보시고 많은 분들께 소개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